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김격식 동지, 최희 동지, 박태성 동지, 박정천 동지, 안지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원수님을 현지에서 6.18 건설 돌격대와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고산지구의 부평리, 성북리, 용지원리, 전령리를 비롯한 근 10개리의 드넓은 땅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대규모의 과일 생산 기지가 일떠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 쓰시며 여러 차례나 현지에 찾아오셔 주신 오보이 창구님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하는 6.18 건설 돌격대 건설자들과 농장의 당원들, 근로자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고산 과수농장 능력 확장 공사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은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2,2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했으며 1,수백 정보의 과수밭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2,000여 세대의 림집과 90여 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 120여 킬로미터의 과수원 도로 건설을 비롯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자연을 길들이며 전리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자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고산 과수농장 능력 확장 공사 완공 기일을 2014년으로 정해주신 오보이 창구님의 유언을 빛나게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망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1년 6월 2일 오보이 장군님께서 고산 과수농장을 찾아주셨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은 오보이 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셨고 인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산 과수농장 능력 확장 공사를 맡은 6.18 건설 돌격대가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 과수농장에 과일을 농축하고 사과 말림편을 생산하는 공장과 과일 저장고, 쇠그물 울타리 공장을 건설하라는 것은 오보이 장군님의 유훈이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도 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 심은 키낮은 사과나무들의 생육 상태를 요약하셨습니다. 5년생 키낮은 사과나무들에 달린 열매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요한 가을날에 땅이 꺼지도록 주렁주렁 달린 사과를 보는 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고산 과수농장이 청춘과원으로 전변됐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키낮은 사과나무는 재래종에 비해 정보당 수확고가 수십 톤이나 더 나간다고 하시면서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대로 고산 과수농장을 대규모 과일 생산 기지로 전변시키면 한 해에 수만 톤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생산하는 과일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 과수농장에서 과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면 계획대로 과수밭을 더 확장하고 과일 묘목을 자체로 생산하며 농약 시비를 비롯한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세움으로써 과수밭에 유기질 복합 비료를 대대적으로 내어 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일 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사과타기와 운반, 특히 과일 가공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 과수농장에도 종합적인 과일 가공 기지를 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는 서부지구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이 농장에서는 동부지구에서 생산하는 과일들을 가공할 수 있어理想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에 건설된 방울식 관수 양수장에 들리시어 방울식 관수 정령을 요하시고 양수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과 성능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과 농장의 종업원들이 과일나무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고도로 집약할 수 있게 현대적인 관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과일나무 자리 우기를 안전하게 하면서도 과일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한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6.18 건설 돌격대 건설자들이 건설한 도로를 보아주시면서 오보이 장군님과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천령과 이따지게 건설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선군혁명 용도의 상징인 천령 아래에 대규모 과수원이 건설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고산 과농능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과 바다가 펼쳐지게 되면 천령 아래에 사과 바다라는 새로운 선경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6.18 건설 돌격대에서 자체 힘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지대와 지와 환강 생산 기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금까지 13만 3천여 대의 과일나무 제지대와 근 200만 매 지와 수백 톤의 환강을 자체로 생산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건재기지를 일떠 세운 데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 과수농장 능력 확장 공사를 오보이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단 없이 줄기차게 진행되도록 연관 부문들에서 6.18 건설 돌격대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6.18 건설 돌격대 건설자들과 농장의 종업원들이 능력확장 공사와 과일 생산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6.18 건설 돌격대 건설자들과 고산 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어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순간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신문들인 뿌라우다, 모스코브스키의 노보스지와 러시아의 소리방송, 인디아 지니우스 텔레비전 방송, 영국 신문 텔레그라프, 김정일 용도자 회고 브라질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과 신문들인 꼼메르산트, 꼼소몰스카야 뿌라우다, 수리아의 사나통신, 중앙텔레비전 방송, 레바논 신문 RTR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291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평양시 묘향산 등산 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중국, 브라질, 스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레바논 신문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주체 26, 1937년 6월 4일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조직 지휘하시어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76년이 되는 오늘도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보천보 혁명 전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한방의 신호 청송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일제의 경찰관 주재소와 소방회관, 산림보고를 비롯한 적기관들의 복수의 불을 질렀습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어찌나 혼살이 났는지 당시 함경남도 경찰부 순사부장이었던 가바모도 중위찌는 보천보 전투는 내선 일제와 동조동군을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던 일본 제국주의 혓바닥에 마창을 뚫어놓은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녹아난 경찰관 주재소와 면 사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그날의 혁명의 횃불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의 횃불로 타오르게 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 참가할 소년단 대표들이 4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국의 부강보 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자옥을 이어오신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 운동에 오른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온나라 학생 소년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 참가할 소년단 대표들이 4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찾은 이들은 비범한 천품을 지니시고 골출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과 만경대 혁명 일가분들의 혁명 생애를 전해주는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저 멀리 만포에 있습니다.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만경대 고향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께서 버시던 책이랑 사적물들을 보면서 대원스님께서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가를 깊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벌써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조선을 독립하실 큰 뜻을 품으신 데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소년단 대표들은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듣고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선군조선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날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만경대 고향집에 와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 대표를 온다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는 만경대 고향집에 와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무심히 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대 어리신 나이에 조선 독립이란 글바를 쓰시고 조선 독립에 대한 큰 뜻을 품으신 경의하는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찌그러진 덕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신 집에서 탄생하셨는가를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위한 전의를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조선의 애국당이 선인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드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강동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흥령탄광의 탄부들이 1, 4분기 석탄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경의 굴진공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앞선 굴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서 갱이 탄광적으로 상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을 제일 먼저 앞당겨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지금 이곳 갱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남먼저 열어제길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석탄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천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금야강 수력발전 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희천 4호 발전소 발전기실 굴착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立方미터의 토량을 처리한 이곳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노력 조직을 짜고 들어서 공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계획보다 앞당겨 기초 콘크리트 타입에 착수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협동 농장에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불리한 일기 조건 속에서도 튼튼한 변모를 길러낸 이곳 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쏘리치기를 확고히 앞세우고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 공급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청군 토성농장에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하면서 밭김매기를 비롯한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농업기술적 문제들을 많이 도입해서 모판 단계에서부터 모를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육모제와 전전 녹바수, 그다음에 국보산 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모기르기에 도입했습니다. 이 필지만 끝나면은 농장적 모내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내기를 끝낸 그 기세를 조금 더 놓치지 않고 부치지를 앞세우고 잇따라 김매기를 6월, 5월까지 이해 밭김매기를 완전히 끝낼 목표를 세우고 농장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안변군 산림경영소에서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산림경영소에서는 태양빛 전지를 이용하여 나무모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는데 올해 봄철에만 해도 수십 종의 수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이곳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해서 나무모 비배 관리에 힘을 넣어 튼튼한 나무모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 상표 인쇄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인쇄물 생산을 늘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인쇄판의 오염을 막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변액을 제조해서 인쇄물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펌프식 잉크 순환 장치를 비롯하여 인쇄물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20여 건의 가치 있는 창의 고안과 과학기술 성과들을 생산에 창안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7돌을 맞으며 삼중영예의 붉은기 유향림 소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독질을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대회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도 그러했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도 소년단원 된 궁지와 자부심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난 1년간 학습은 물론 조직생활도 이런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를 띠고 참가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정을 맞게 우리 학생들을 지독체를 갖춘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외 서조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데 학생들은 음악 교육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예술 서조 활동도 널리 진행해서 전국 학생 예술 개인 경연 피아노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여러 명의 금메달 수상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또 체육 서조 활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축구와 탁구 부분에서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는 기술 동작들을 숙련해 나간 데 힘을 넣어서 여러 경연들에서 우승을 하는 이런 자랑찬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유향림 소년처럼 선군시대 참된 소년단원으로 자라는 우리 학생 소년들은 저온일 학예운동도 힘있게 벌려서 군산 태양전에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꿨으며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소년호 방사포를 기증하는 사업에 우리 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자랑은 우리 학교의 자랑을 더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일에 즈음하여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해산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해산시내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평시에 연마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종목별 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과 청진, 원산 등지에서 진행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 탁구, 레슬링을 비롯한 30여 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5월 30일 괴뢰당국의 미국제 침략무기 구입 책동을 규탄하는 134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얼마 전 남조선과 미국의 집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허상 운영이 가능한 방어 능력 강화 문제를 합의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이 미국제 무기 구입과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 가입을 위한 움직임을 즉시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살인 진덕이 주한미군 물러가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이제는 그만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는 시위가 칠레 공산당 프로레타리아 행동의 주체로 5월 24일 산티아고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위에는 칠레 공산당 프로레타리아 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두아르도 아르테스를 비롯한 당 지도부 성원들과 산티아고시 당원들, 로조들 등 수백 명의 각계층 참가했습니다. 시위 참가들은 우리나라 깃발과 제국주의 침략을 저지시키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반제의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을 폭로로 단죄했으며 이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시위에서는 연대성 성명이 표됐습니다. 보도를 마치자. 오늘 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평송, 사리원,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동화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안과 동해안 지방에 오전 한때 가운데층 구름과 높은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6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22일의 망종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부터 때때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소낙비가 원산시 남동이 3m 내지 불고 흐려서 밤에 남서풍이 3m 내지 6m 불고 오전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3도 정도이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계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의 상해에서는 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의 상해에서는 남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렸습니다. 날씨를 알렸습니다.